결혼으로 인한 불행은 끝났지만 불행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외로움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가 처음 결혼 때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학습됐고 나는 엄마한테 배웠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실은 3세까지, 3, 4세까지 기억은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나에게 몸으로 학습되어 있고 몸으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단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각각의 배우자들이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워서 그대로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듯이 그건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도 결국 갈 것이고 나중에 3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자기 자식들이 잘 어른이 된 다음에 행동하는 걸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불행한 결혼의 유전자. 그렇다면 그 대물림을 막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4천만 국민 중에 한 10,000명쯤이 아마 행복한 가정에 행복하게 유복하게 자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안고 그냥 살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병원 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함께 고쳐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적이나 비판이 싸움으로 이어져 이혼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결혼 전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는 그런 이혼에 반복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이혼율보다 재혼해서 또 이혼하는 율이 한 10% 정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만 3세 이전에 정서적 틀, 부정적인 정서적 틀이든가 긍정적인 정서적 틀이든가 이런 정서적 틀이 80% 이상 형성이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그 정서적 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욕구,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선택받고 싶은 욕구가 어떠한 동물에서도 있고 인간에게선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적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정서적 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정서적 틀을 가진 그런 이성을 만날 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땐 주위에서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정서적 틀을 가진 그런 이성을 만날 때 우리 뇌에서는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뇌에서 특수 사진을 찍어보면 코데이트 뉴클레우스라는 그 미상핵이 아주 빨갛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 기간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 활성화되다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는 그 감정도 한 2년 정도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일단 한 이후에는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런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런
부정적 정서적 틀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앞에 영상에서도 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적 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 대부분이 부정적 정서적 틀을 현대 생활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정서적 틀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요,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한 그런 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배우자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지 못하였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제 싸움입니다.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감정이 안 좋아지고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적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남자는 남편은 짜증을 내고 또 아내는 그런 불행을 느끼면서 시간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이제 결혼 예비 학교에서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상처의 치유를 우리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자생의 치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리적인 차이, 또 성장 과정에서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성에 대해서도 공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지난 우리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한 결혼 5년 이상 된 그런 커플들을 1000명 정도를 팔로업 체크를 해봤더니 3커플만 이혼하고 나머지 커플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배워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또 배우자도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정서적 틀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훈련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과정에서 부부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것이 헤어지자는 싸움이 아니라 회복하자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첫 이혼해서 다시 결혼할 때도 똑같은 정서적 틀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결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서적 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환경의 책임이고 그런 부모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서적 틀을 인정하고 그것을 탈피하겠다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는지 그 이유의 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